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석스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한승구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좀 놀랐는데요. 저희는 일종의 약간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자들이 많이 오시면은 저희도 이제 힘이 나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오늘의 발표 주제는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레이더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첫 번째는 미션 엔지니어링과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반에서 시스템 레벨에서의 레이더 스펙을 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RF 컴포넌트 각각의 이제 디자인을 하는 방법. 네 번째는 그걸 TR 모듈을 다 통합해서 인테그레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그 복잡한 이제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특정 임무나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랑 운용 개념을 이제 설계나 분석 검증까지 다 한 번에 하는 그런 체계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미션이 있고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들은 그 하위 서브 시스템들로 나눠져 있고 맨 마지막에는 하위 단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임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하드웨어나 기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새로운 제품을 엔지니어가 만들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많은 요구 사항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바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시뮬링크로 된 이제 얘기들을 계속 앞으로 할 텐데요. 그 레이더 그 엔지니어들은 보통 이제 메테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왜 시뮬링크를 해야 되냐면은 시뮬링크는 이제 모델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매트랩 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이제 매트랩과는 좀 다르게 시뮬링크는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그 모델의 이제 데이터랑 업데이트되는 모델들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추적해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그 모델과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우주, 국방 이런 데서 이제 널리 시뮬링크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시뮬링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모델링과 디자인을 쓰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에 그거를 피지컬하게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다시 이제 설계하는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피지컬 모델을 만든 후에 이 검증 과정이 오히려 훨씬 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에서는 더더욱 그게 심한데요. 그럼 모델 기반 디자인을 이용한 이런 디자인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최대한 많이 하고 가면 이런 피지컬 프로토타이핑에서 드는 돈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레이더도 사실은 각각을 돌렸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RF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 이제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하이 레벨로 스펙을 정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RF 컴포넌트들을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인데요. 각각이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것처럼 이 한 단계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이테레이션 해가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레이더의 그 스펙을 정할 때는 이제 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델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각 시스템 아키텍처에 이렇게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의 스펙을 그 요구 사항에 기반하여 설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서브 시스템의 스펙에 의해서 각각의 RF 컴포넌트들의 스펙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매스웍스엔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시스템 컴포저라는 툴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GUI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각 하위 시스템들 간의 인터페이스랑 동작을 이제 시각적으로 정의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퀘어먼트 툴박스인데요. 이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이용해서 요구사항, 문서로 된 요구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임포트를 하고 각각의 이 시스템에 할당을 하고 요구사항들이 이제 충돌한지 없는지를 정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네 번째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하이 레벨로 이제 레이더의 스펙을 도출하는 레이더 디자이너가 있겠습니다. 레이더 디자이너 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더 디자이너 앱은 이렇게 GUI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요구사항을 이제 레이더 시스템에서 이제 하이 레벨로 이제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 레이더니까 탐지 레인지가 한 40km 정도 된다. 그리고 그때의 탐지 확률은 한 90%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의 RCS는 한 10dBm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이제 우리 레이더의 성능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TX의 피크 파워는 한 53dBm 정도 나와야 된다. 뭐 RX의 노이즈 피겨는 한 4dB 정도로 예측을 한다. 안테나의 알레먼트의 게인은 뭐 한 7dB 정도 있다. 그다음에 어레이로는 한 8x8의 어레이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스펙을 정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스펙을 쭉 넣고 이제 레이더 그 이퀘이션에 의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이 목표를 달성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리퀘어먼트 툴박스로 불러온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는고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색으로 통과됐다고 뜨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이 레벨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대략적인 다음과 같은 이제 시뮬링크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시뮬링크 모델 각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정확한 RF 컴포넌트들을 아직 설계해 놓은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컴포넌트들의 어떤 스펙을 대신하는 플레이스 홀더, 즉 더미 블락으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된 화면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뮬링크 블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타겟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탐지 거리 안에 이제 3개가 있고 탐지 거리 바깥에 이제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지금은 뭐 4개 다 탐지가 잘 되는 걸로 현재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파형의 경우는 이제 리니어 FM 신호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파형에 대한 파라미터 이렇게 쭉 블락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파형이 하나의 신호 레벨에서는 한 3dBm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TX 피크 파워를 정한 게 바로 53dBm 정도이기 때문에 이 TR 모듈에서는 약 50dB 정도의 파워 앰플리파이어 효과, 그 증폭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FM 신호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되어서 TR 모듈의 안쪽에서 이렇게 스위치로 작동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64 TR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왜 64냐면은 우리가 전 단계에서 8x8의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하도록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레이 엘레먼트마다 하나씩의 RF 체인, TR 모듈 체인이 이렇게 붙어야겠죠. 근데 64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64개를 컨트롤 CV로 쫙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똑같은 모듈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64개라고 이렇게 쭉 해놓고 간편하게 병렬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내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레이스 홀더, 즉 더미 블락으로 현재 앰플리파이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TX, RX 각각이 있고 RX의 경우는 이제 노이즈 피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정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트랜스미터랑 리시버가 이제 부품을 많이 공유를 하겠죠. 실제로 안테나도 동일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로 그 TR 모듈에서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바꿔주는 그 기준은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리니어 FM 신호를 이제 절대값으로 해놓고 0, 1 이렇게 지났을 때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쪽에 2개 달려 있는 거 볼 수 있고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이쪽에는 이제 안테나 게인, 엘레먼트 게인 7dB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더미 블락입니다. 그리고 네로밴드 TX 어레이 이렇게 64개 어레이가 물리적 어레이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신호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어레이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아이소트로픽으로 이제 그 현재는 돼 있고요. 유니폼 렉탱귤러 어레이를 현재 가정하고 있습니다. 안테나가 이제 RF 시스템의 가장 끝단이죠. 안테나를 지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레디에이션이 되고 타겟에 맞춰서 신호가 들어오고 안테나를 다시 리시버 쪽 안테나를 거쳐서 이쪽으로 다시 TR 모듈에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개인 등을 쭉 거쳐서 증폭이 된 다음에 그 신호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겠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매치드 필터라든지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겟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입니다.